함수 유량수가 주어져 있지, 그치? 주어져 있고 1,3을 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칭이고, 이거 보입니까, 뒤에? 여기에도 대칭이랬죠. 유량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점이잖아. 그럼 요 두 개의 대칭인 직선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대칭점이 되겠지. 요 두 개의 교점이 대칭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두 개의 뭘 구하는 거야? 교점을 구하는 거야. 연립하면 되잖아. 그치? 두 개를 같다고 두면 x 빼기 1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넘겨. 2x가 6이니까 x가 3이네. 그치? 따라서 교점 자체, 즉 교점이 대칭점입니다. 대칭점 자체가 몇 콤마 몇이래? 3콤마 2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지. 걸렸어요? 3콤마 2고 1콤마 3을 또 지난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6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일단 여기서 이 대칭점 자체가 여기 표현하면 마이너스 C분의 D 콤마 그렇죠? 뭐야 이게? C분의 A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풀면 A, B, C, D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또 요거를 내가 대입해서 풀어도 관계없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닐 것 같으면 대칭점을 이용해서 아예 식을 세워주는 것도 괜찮은 거죠. 어? 그러니까 Y는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대칭점 이거니까 x 빼기 얼마? 3분의 위에는 k 모르잖아, 그렇지? 플러스 얼마? 2라고 두고 이게 뭘 지난다? 1,3을 지나니까 1,3으로서 k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식을 풀 수 있잖아, 그렇지? 이게 1,3을 지난댔으니까 대입하면 3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넘기면 1이니까 k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요 자체가 얘랑 같은 거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구했으니까 이게 fx가 되고 f7을 구했잖아. f7 7을 대입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렇지? 7 집으면 7 빼기 3일까 얼마입니까?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이다라고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아까 여기서 뽑아내서 풀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넘어갑니다. 유량수에서 공부해야 될 건 이 대칭인 직선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대칭인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얼마였어? 유량수에서 대칭인 직선의 기울기는 정해져 있겠죠, 얼마? 1과 마이너스 1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점을 지나가야겠죠. 자, 이렇게 확인해봤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볼게요. 자, 646번도 출제가 잘 된 문제입니다. 이 작년도 학교 시험에 나왔지, 그렇지? 풀어봐서 알겠지만 나왔죠. 자, 역함수를 구하라 소리인데 역함수는 뭐 x, y 바꾸고 바뀐 y에 대해 정리해주면 되니까 대신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범위. 자, 여기서 정리은 뭐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시역은 이랬다가 뭔가 양수가 더해진단 말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자, 요 범위를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우량수 역함수 구할 때. 그럼 바꿔주면 되니까 x 이꼴 루트 y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바뀐 y 정리한 게 f 플러스 x입니다. 루트 y 빼기 1이 x 빼기 1이 되잖아, 그렇지? 양변 제곱하면 y 빼기 1이 x 빼기 1의 제곱과 같고, 따라서 y라는 녀석은 정리할게요. 그냥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요거 넘어오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게 되겠지.
자, 요게 답인데 범위를 안 적어주면 안 된다 그랬지. 범위는 얘의 치역이 얘의 정역이 되는 거잖아. 정역만 적어주면 돼. x가 뭐보다 1, 2 똑같이 일치해서 그런 거지. 요거 써야 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적어줘야 이게 답으로 인증되는 거야. 이거 안 적으면 안 된다 그랬지. 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이번 문제 보면 역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피크를 할 때 피크의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y 꼴 x 빼기 1이라는 이 y 꼴 x 빼기 1 플러스 1은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1,1이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시작점이 1,1입니다. 즉 역함수 구할 때는 선생님이 뭘 그렸는지 y 꼴 x라는 지점을 반드시 그려야 되는 거지. 이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시작점 자체가 여기 있어. 그렇지. y는 x는 직선 위에 있고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거 봐봐. 교점이 여기 생기겠지. 그치? 여기도 생겨. 그때 이 교점을 PQ라고 했단 말이야. 그때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됐어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 루트 x 빼기 1 플러스 1 요 무리함수랑 y 꼴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역함수와 원래 함수와의 교점을 구할 때는 역함수를 구해서 걔하고 연립하면 힘들다 이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반드시 구한다. 알겠지? 그래서 누구랑 같다고 둬야 돼? x랑 같다. 얘랑 같다고 두면 힘든 거야. 그렇지? 같다고 두고 풀면 되는 거야. 루트 x 빼기 1 꼴 x 빼기 1이잖아. 그렇지? 양변 제곱해. 이거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잖아. 넘겨. 그럼 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꼴 0이죠. 1, 2 해서 마마에서 x 값이 1하고 2가 나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점 x 좌표가 한 개는 1,1이고 한 개는 0,2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이 PQ기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이 뺀 거 제곱 더하기 뺀 거 제곱이니까 루트 얼마입니까? 2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자, 알겠지? 근데 너가 저기 어제 문제 준 거는 얘가 이게 이 수분에 돼 안 돼? 안 되는 꼴이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가정하고 푸는 거 알죠? 알파 베타라고. 그쵸? 가정하고 푸는 거잖아요. 가정하고 알파 베타라고 두고 나중에 저번 지난해 풀었던 그 시험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할게요. 여러분 알겠지? 끝까지 답을 다 내봐야 돼. 전형 간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쭉 가가지고 664번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자. 자, NPR 어떻게 계산하는 이게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 어떻게 하는 거야? 줄을 세우는 거지, 그렇지? 줄을 세우는 거고 계산을 어떻게 한다대? 증명법 계산은 M 빼기 R 팩분해 여기서 뺀 거 팩분해 앞에 거 팩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그리고 NCR은 어떻게 된다? NCR. NCR은 똑같죠? 얘하고 똑같은데 요 뒤에 R팩 한 개 더 붙는 겁니다. R팩 요거 한 개 붙고 요거와 똑같이 적어주면 돼. M 빼기 R팩에 N팩 이렇게 하겠죠. 둘 다 반드시 기억해두자. 이거 나온다. 우리 학교에서 얘기해주더나. 몰라? 알려주셨어요. 이거 공부했더라 이런 얘기 없었어요? 없었어?
쌤이 뭐 얘기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 얘기해 주시는 중요하다는 말씀은 안 했어요. 뭘 했다고? 중요하다는 말씀은 안 했어요.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어? 할 줄 알아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주세요. 뭐 것도 없잖아. 요거 그렇지. 학교 시험이 조금 쉽게 내면 요거를 낼 거고 조금 어렵게 내면 요거를 낼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요 중요한 문제들만 좀 공부를 해둬야겠지 반드시. 자 그럼 봐봐. NPR 이꼴 뒤에 거랑 같음을 증명하는 거잖아. 그치? 그 책이 다 있습니다. NPR이 이걸 했잖아. 그렇지? 이거 뒤에 것만 해석하면 되잖아. 그렇지? 요 N 곱하기라고 돼 있잖아. 봐봐. N 곱하기 이게 N 빼기 1 PR 빼기 1이죠. 그렇죠? 그래 돼 있지? 그러면 요 분모가 어떻게 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 뭐가 생겨? N 빼기 R 팩이 생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N 빼기 R 팩 보내. 앞에 거 팩이니까 N 빼기 1 팩이잖아. 이게 이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 봐봐. N하고 N 빼기 1 팩을 곱하면 뭐가 돼? N하고 N 빼기 1 팩을 곱하면 뭐가 돼? N 팩이 되죠? 그러니까 봐봐. 얘랑 같아 안 같아요? 같다고 증명이 된다고. 자, 이렇게 정리해서 한 번 더 적어보세요. 있지? 스스로 한번 적어봐. 자, 이 다 됐으면 이 밑에 거는 직접 해봐. 시간 줄게요. 바로 밑에도 있지? 한 개 한번 해보세요. 증명해봐. 되나? 한번 볼게. 요거랑 같겠지. 작형은 비교해봐. 앞에 거부터 할게요. 요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n 빼기 1 빼기 r 팩 분해 그쵸? 앞에 거 빼기 1 빼기 1 팩 그치? 이게 이해입니다. 요거 플러스라고 돼 있잖아. r 곱하기
얘는 뭡니까? 여기서 요거 뺀 거잖아. n 빼기 1은 없어지겠지, 그치? n 빼기 r 팩분의 앞에 거 n 빼기 1팩이 됩니다. 요거를 더한 결과가 얘가 되느냐, 그래 됐니? 요거 더한 결과값이 얘랑 같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통분이 안 돼 있어, 그렇지? 자,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봐. 이게 요거보다 한 개 더 많은 거지, 그렇지? 무슨 말이 이래돼? n 빼기 r 앞에 게 뭐야? n 빼기 r 빼기 1이잖아, 그렇지? 한 개 더 작은 거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얘를 곱해야 얘로 넘어가겠지, 그렇지? 이해돼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n 빼기 r을 분모 문자에다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네. 저 됐잖아. 4팩에다가 5를 곱해야 몇 팩이 돼? 5팩이 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걸로 바꾸려면 n 빼기 r을 곱해야 되겠죠. 여기도 n 빼기 r을 곱하는 거야. 똑같이. 됐지? 곱해주는 순간 분모는 통분된 거야. 뭘로? n 빼기 r 팩으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잘 봐. 요거랑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할 거잖아. 공통인수가 보이죠? n 빼기 1 팩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잖아. 자, 지금 요 놈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야. 요거랑 요 놈이랑 이것도 곱해져 있는 걸 더할 거잖아. 공통으로 n 빼기 1 팩이 있는 거 보이죠? 묶어내. 남는 거 n 빼기 r 플러스 r이 남죠. n 빼기 r 플러스 r이 남죠. 그럼 요거 없어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n만 남잖아. n 곱하기 n 빼기 1팩이니까 뭐가 돼? n 팩이 되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얘랑 같아지는 겁니다. n 빼기 r 팩분의 뭡니까? n 팩 해가지고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알겠지? 자,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게 나올지 우리가 추측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정리해서 기억해라는 말이야, 알겠지? 어? 네.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도 있고 증명 문제로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할 때 잘 들으라는 이거야. 쌤이 어떤 언지를 줄 수 있단 말이야. 요거를 열심히 못 봐야 이렇게 하면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도 사소한 문제들을 풀어봐야겠지. 요 밑에 것들 교과서에 있는 거 빠지지 말고 풀어보세요. 특히 경우의 수들은 쌤이 불러준 거 외에도 풀어보란 말이야, 그랬지. 그리고 시 증명도 한 개 할게요. 이것도 한번 할게요. 673입니다. 자, 최소한 오늘 한 것들은 정리해서 기억해주자. 자, NCR이 아까 뭐랬니? NCR.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랬잖아. 그냥. 뽑기만 합니다. 계산이 뒤에 거 팩, 그 다음 앞에 거 뒤에 거 뺀 게 분모형 됐죠? 그 다음 앞에 거 팩이 된다. 얘가 됩니다. 그렇지? 근데 얘가 봤대. 이거 우리가 정리한 공식이지. 5C2나 5C3이 나갔다 했잖아. 그렇지? 100C 99나 100C 1이 나갔죠. 그렇죠? NCR이나 NC, NPR이 나갔죠. 그렇죠? 직접 증명하는 거야. 이 뒤에 거를 두개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공식대로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렇지? 이 공식대로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요 뒤에 거 팩이니까 뒤에 게 지금 N 빼기 R 돼 있지? N 빼기 R 팩분해. 뒤에 거 팩분해. 앞에서 뒤에 거 빼요. 그럼 뭐가 남아? R 팩이 남지, 그렇지? R 팩분해. 앞에 거 팩이니까 N 팩이죠. 증명할 것도 없네, 그렇지? 어때? 자리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지, 그렇지? 요 분모의 자리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잖아. 증명할 거리도 없는 문제입니다. 출제할 것 같으면 얘보다는 앞에 아까 두 문제 있지 P 그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건 조금 더 복잡해. 요건 직접 해봐. 답지에 있으니까 알겠지? 해줄까? 안 해도 되겠지? 직접 해보세요.
P 위주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C는 여러분들 좀 받아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고 나머지 또 공부 쭉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686분은 자, 이웃한다 이런 거는 많이 봤죠. 남학생이 4명이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랬죠. 남학생은 설정을 해줘야지. A, B, C, D 이렇게 하겠지.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너희들 문제를 많이 풀어서 완벽하게 파악하면 나오겠지만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4명을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 이렇게 하세요. 설정을 해줘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학생을 A, B, C라고 할게요. 남학생 4명을 서로 이웃한다. 이웃할 때 묶어두랬죠. 그렇죠? 남학생을 몽땅 묶어가지고 한 명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줄을 세우겠다는 거잖아. 하나, 둘, 셋, 4명을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팩이야? 4팩이죠. 4P, 4가 4팩입니다.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줄 세우는 게 4P, 4잖아. 이게 4팩이야. 4팩 곱하기 이 묶음 속에서도 다시 줄을 설 수 있잖아. 저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몇 팩이야? 하나, 둘, 셋, 4명씩 줄 서니까 4팩. 요게 답이 된다. 됐어요? 간단한 것들도 영어의 수준은 다 풀어봐라는 거. 그리고 2번 여학생을 양 끝에 세운다. 여학생을 양 끝에 세우니까 이렇게 양 끝을 또 설정을 해주란 말이야. 여기 몇 자리가 남았어? 이게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남아있겠죠. 이렇게. 여기 들어갈 여학생을 먼저 세워주는 겁니다. 어떻게 돼? 여학생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P를 써야 되겠지. 줄을 세워야 되잖아.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아 줄을 세우는 거죠. 이 케이스를 한 개 적어주는 거야. 아, 그 중에 A, B가 이렇게 섰다는 게 여기 있겠지. 그치? A, B는 줄 섰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남은 5명을 줄 세우면 되니까 곱하기 몇 팩입니까? 5팩 해서 계산하는 거죠. 됐지? 아주 쉬운 거지만 선생님 그냥 논리적으로 풀어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줬잖아. 설정하고. 어려운 거는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이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라는 거야. 알겠니? 반드시 이렇게 나눠서 연습해라. 넘어갑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제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해 알겠지. 그래서 센이나 이런 것들 유형들을 다른 단원에 비해서 훨씬 많이 봐줘야 돼요. 그리고 도형에 관련된 것들도 이것도 많이 봐야 돼. 특히 일직선상에 있는 거 빼는 거 알죠? 그 다음 색칠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색칠. 자, 지금 5개 영역 A, B, C, D, E가 있어요. 그 중에 4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해서 색칠할 건데 한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좀 구분되게끔 해라라는 거잖아. 그렇지? 제일 넓은 영역부터 생각해. 여기 몇 가지야? 색칠할 수 있는 게. 색깔이 몇 개야? 4가지가 있으니까 D부터 색칠하는 거야. 그렇지? B가 4가지가 있어. 그럼 여기가 뭔가 색칠이 돼 있다는 거야. 이제. 그렇지? 그 다음 A를 색칠할 거야. 이 순서는 몇 가지 나오는데 A를 색칠할 거야. 그럼 몇 가지야? 얘하고 다르면 되니까 3가지가 되겠지. 그럼 여기 두 군데는 색칠되어 있는 상태야. 이제 E를 칠할 거잖아. 여기 2개 색칠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하고 달라야 되잖아. 몇 가지 색상이 있어? 2가지 색상이 나왔죠. 지금 4가지 중에서. 그렇지? 자, 여기 색칠할 거야. 여기는 여기만 생각하면 되지. 얘하고만 인접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3개가 색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요거 2개하고만 다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야? 2가지지. 2개 빼고 안만 칠하면 되니까. 됐지? 그 다음 여기 칠할 때도 마지막 요거 칠할 건데 얘는 얘하고만 다르면 되지.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알겠지? 이해됩니까? 이것도 몇 가지야?
이거 나눌 것도 없어, 알겠니? 뭐 BD가 같은 색, 다른 색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이게 세 개가 붙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쪽이 같을 수도 있고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면 얘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다면 이 세 개하고 얘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 가지하고 다 다를지 이 두 개가 같을지 여부를 알아야 여기 색칠할 게 결정이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지? 어? 너네들이 하나씩 색칠해 오면서 어떤 걸 색칠할 때, 이거는 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안 들면 이상한 거야, 그치?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지? 다시 얘가 이렇게 세 개하고 이렇게 인접하고 있다면 얘 색칠할 때는 달라지잖아, 느낌이. 왜? 요거 다 다르면 얘는 선택권이 한 개밖에 없을 거고 네 가지 색 중에 맞지.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같아지면 얘는 선택권이 두 개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 얘 두 개를 만들 때 와서. 지금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렇지. 이런 것들도 셀에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잖아. 구분해서 공부를 해보라는 거야. 이게 다 곱하면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답이 되는 거야. 그렇지? 어? 네. 이 답 얼마 나오겠네. 그렇지? 답 이런 건 다 받았지. 그렇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넘어갑니다. 그럼 690번이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졌잖아. 그때 눈의 수는 1부터 6까지밖에 안 나온 거였지. 그때 솔직히 이게 쉽지 않다.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 판단이 된 거고. 자, 이거를 더한 값이 요거 더한 값이 홀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주시고. 이거는 두 개로 쪼개서 계산하는 거겠지.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얘와 얘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 맞죠? 만약에 이걸 너가 안 풀어보고 생수한 처음 풀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난감하다. 왜? 이게 4개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쪼개야 될지도 판단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이런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걸 두 덩어리로 딱 나눈 다음에 이거는 3개의 곱으로 생각하고 3개의 합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 1차적으로.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돼. 그럼 사고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4개에서 2개를 줄여졌으니까. 그치? 합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둘 중에 한 개는 뭐가 돼야 돼? 홀수가 있어야 되지. 그럼 생각 짝 다음 짝이잖아. 콜 다음은 홀이잖아. 홀 다음은 짝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게 홀수가 된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가 홀수다. 케이스를 나누는 거지.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가 됐을 때와 얘가 짝수고 얘가 뭐 홀수가 됐을 때를 케이스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단계고 2차적인 단계 이제 생각하는 거지. 자, A, B, C를 다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눈의 수들을. 그럼 봐봐. A, B, C 곱한 게 홀수래. 곱한 게 홀수란 것은 곱은 하나 짝수가 들어갔을 때 곱하기 예를 들어 2랑 한 개 딱 들어가 버리면 뭘 곱하든지 간에 항상 뭐가 나와?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곱하기가 훨씬 생각하기가 수월합니다. 이해됩니까? 곱하기는 짝수가 한 개라도 들어가면 곱의 결과는 뭐가 나와? 짝수가 무조건 나오게 되지. 세 개 곱해서 홀수라는 것은 셋 다 뭐가 돼야 돼? A, B, C 셋 다 홀수가 돼야 되겠지. 홀이 돼야 홀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홀 상태니까 앞에서 홀을 더하면 짝수가 나올 수 있나? 없지. 홀 1 더하면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아예 생길 수가 없구나라는 게 판단되면 훨씬 수월해진다. 짝홀일 때문이야. 짝. 3개 곱해서 짝이야. 그 말은 짝수가 적어도 한 개 들어가 있단 말이지. 한 개나 두 개나 3개 다 되는 거지.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뒤에 거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잖아. 세 개 더한 게 홀수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서 홀수가 돼. 홀수가 홀수에 더해져 있어야 홀수죠. 이해되죠? 홀수가 몇 개? 홀수에. 홀수가 혼자 있던가, 홀수가 이렇게 더해지던가, 이래야 홀수가 되죠. 홀수가 짝수에 더해져버리면 어떻게 돼? 짝수가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홀수가 한 개 있던가, 쉽게 얘기하면 세 개 있던가, 다섯 개 있던가 이렇게 되거든. 이 홀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셋 다 홀수든가, 셋 중에 하나가 홀수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두 개를 매칭시키면 결국 무슨 말이야?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만 있고 짝수가 두 개 있어야 되는구나 결론을 넣을 수 있잖아, 그렇지?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홀수가 한 개 있고 그다음 짝이 돼도 되고, 그렇죠? 이게 A, B, C 순서로 보면 홀 짝짝이 되고 뭐 짝, 홀 짝이 되고 짝짝 홀이 돼도 되겠지, 그렇지? 이런 케이스가 생깁니다. 홀 짝짝이니까 이것도 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게 1, 3, 5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B 짝이니까 2, 4, 6이니까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죠. C도 세 가지 있고 해야 되는 거 알겠죠? 요 하나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짝수가 몇 개 나와? 2, 4, 6 해서 3개 나오잖아. 또 하나에 대해서 짝수가 또 2, 4, 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된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몇 가지입니까? 27가지인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27 곱하기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거죠.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됐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야. 너네들이 잘 정리해서 완벽하게 잘 만드세요. 됐죠? 자, 그리고 691번은 뭐 여러 번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691번은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거고, 이 풀이 두 가지 얘기했지. 첫 번째, 두 번째. 교과서 풀이와 쉽게 푸는 풀이. 교과서 풀이는 어떻게 돼? 의자가 7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치? 이 의자를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케이스가 됩니까? 아니죠. 자, 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의자는 똑같은 겁니다. 아까도 똑같아. 대신에 이 자리와 이 자리는 같아 달라. 어떤 사람이 여기 앉는 거와 여기 앉는 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의자는 배열할 필요 없지만 자리는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의자 저렇게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자리는 같아 달라. 다르지. 여기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의자하고 자리하고 개념이 다른 거야. 여기서 이제 교과서 풀은 어떻게 돼? 7P 얼마? 이제 외웠을 거야. 7P 얼마? 2. 이게 무슨 말이야? 이 7개가 뭘 얘기하는 거야? 7개의 서로 다른 의자 중에서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아야지. 서로 다른 의자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줄을 세운다? 이상하잖아. 이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몇 개의 자리 중에서 7개의 자리, 이 자리 다 다르잖아, 그렇지?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돼. 서로 다른 7개의 자리들 중에서 몇 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2개의 자리를 임의로 선택해서 줄을 세우겠다. 즉, 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하는 게 다르죠? 그런 뜻이 알겠지? 됐습니까? 빼기. 자, 이 중에서 A, B가 이렇게 이웃하게 앉을 수가 있잖아. 이 케이스 중에서 A, B 두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두 명은 A, B라고 할게요. 그럼 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되잖아. 이웃하는 케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해를 줄 때도 이웃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상 개수보다 하나가 작습니다. 두 개일 때 하나가 작아요. 세 개일 때는. 세 명이서 이웃할 때는 어떻게 돼? 몇 개가 생기겠니? 두 개가 적겠지, 그치? 세 명이서 이웃할 때는 봐봐. 하나, 둘, 셋, 넷, 몇 개 생겨? 5개 생기죠. 이해됩니까? 의자가 7개 있을 때 2명이서 이웃할 때는 6개가 생기고, 의자가 7개 있고 3명이서 이웃할 때는 몇 개가 생겨? 5개가 생길 수밖에. 뒤에 2개가 비주거죠. 5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보입니까? 알겠지? 이 7P2에서 뭘 빼줘야 돼? 이게 케이스가 6가지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6가지가 있고, A, B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 곱하기 얼마? 이웃할 때는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수를 세우잖아. 그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40에서 12에서 쓰는 거야.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얘기했지.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돼? 의자 방법이 그렇지. 의자 5개죠? 어? 5개가 있는데 2명이서 이제 의자를 들고 다니는 생각만 했잖아. 들고 앉는 거니까 이 사이사이까지 앉으면 되죠. 근데 의자 요 배치 자체가 따로 5팩이 아닙니다. 알겠죠? 어? 5팩이 아니 똑같으니까 요 사이사이 자리에 지네들 의자 갖고 탁 앉으면 이 폭은 자동으로 배열된다고 볼게요. 어? 그럼 어떻게 돼? 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선택해서 두 자리를 선택해서 줄을 서면 되죠. 다르죠 지금 여기 A,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B, A 들어가는 거, 그렇지? 그래서 얼마? 30이다. 똑같이 나올 수 있다. 알겠지? 어? 케이스 물을 좀 나가기 바랍니다. 금방 갈게요. 나머지 것들도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698번은 너네들 질문 많이 해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요거 봐봐. 이거 얘기해줄게. 요거 n 플러스 1p, n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똑같죠 앞뒤가. 이게 모르겠다. 뭐 기억도 안 난다. 이러면 요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아까 공식이 있었지. np, r 어떻게 된다고? n 빼기 r 팩분의 뭡니까? n 팩. 그리고 이거는 그냥 npn이니까 일종의 n 팩이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걸 써서 풀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np, n 빼기 r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렇지? 요 식대로 들어가면 되겠어.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 r 팩분의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이게 나오면 이 식대로 풀면 되는 거야. 당황하지 말고 알겠지? 요렇게 그냥 풀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돼. 지금은 NPN이니까 N명 중에 서로 다른 N명 중에 N명 푸는 걸 NPN이라는 개념 알고 있죠?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일단 집어넣으면 되니까 똑같이 나와야겠지. 여기서 요거 빼면 분모가 0팩분에 N 플러스 1팩이 되잖아. 얘가 0팩은 1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N 플러스 뭐가 돼? 1팩이 되는 거 알겠죠? 알아듣나? 얘는 뭐가 돼? N 플러스 1팩 빼기 얘는 n팩이죠. 이게 5 곱하기 n팩. 아까 묶어냈지. 자, 요거를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요 뒤에 n팩이 돼 있으니까 얘도 n팩으로 분리할 수 있죠. 아니면 이게 5 곱하기 n팩이니까 양배를 n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n팩 나누면 여기 뭐가 남아? n 플러스 1만 남죠. 요 n팩 나누면 빼기 얼마가 돼? 1이 되고 n팩 나누면 얼마입니까? 5죠. 그러니까 얘는 자체적으로 얼마야? 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게 나누기 뭘 하는데? n
팩을 해주면 떨어지고 이게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이잖아. 여기 떨어지고 이 뒤에 거 떨어지고 n 플러스 1만 한다는 거야. 됐지? 자, 이렇게 분해할 수 있고 갖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자릿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 2, 4, 6, 8이라는 그 5개의 숫자, 702번이네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100자리가 8 또는 6이라 3자리 만든다 생각하고 특히 0은 조심하고 0은 앞자리 올 수 없잖아. 그럼 100자리가 8이 됐네 또. 이건 여기 당연히 올 수 없네. 8이고 이게 또는 6이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하면 되겠지, 그치? 자, 8이 온다 생각하면 6이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0도 올 수 있으니까 4가지 올 수 있죠. 8이 왔기 때문에 0, 2, 4, 6 4가지 올 수 있고 서로 달라야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한 개 빼니까 3가지에서 12가지. 이거 똑같겠지? 그래서 똑같을 거 아니야. 몇 가지다 총? 24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30번째 오는 수를 구하라. 큰 수부터 차를 놔야겠다. 잘 봐야 돼. 작은 수부터 놔야 되는지 큰 수부터 놔야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작은 수인지 큰 수인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큰 수가 첫 번째 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제일 큰 수부터 따져야 되니까 제일 큰 수니까 100짜리가 뭐인부터 8인 것부터 따져야 되죠. 그렇죠? 작은 것 같으면 이거 얼마인 것부터 따져야 돼? 2인 것부터 따져야 되겠지? 8이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아까 똑같이 4하고 얼마입니까? 3이니까 12가지죠. 그 다음 6이 온다. 몇 가지야? 똑같으니까 12가지죠. 그 다음 얼마가 올 수 있어? 4가 올 수 있겠지. 근데 이게 12 하면 36대에서 넘어가 버리잖아. 일단 여기까지가 24입니다. 이제 점점 이걸 좁혀가는 거지, 그치? 이제 이 100자를 정확히 큰 수부터니까 4 다음에 누가 와야 돼? 자, 머릿속에 큰 수부터입니다. 4 다음에 제일 큰 놈이 누구야? 4는 결정됐으니까 0, 2, 6, 8 중에 제일 큰 놈이 누구야? 8이지, 8. 8이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2개 빼고니까 몇 개 올 수 있어? 3개 올 수 있죠. 그럼 이게 27이잖아, 그치? 아직 남았네. 그 다음 4, 그 다음에 뭐가 와? 제일 큰 놈이 누가 와? 8은 끝났잖아. 8 끝났으니까 6이 올 수 있겠지, 그치? 이게 벌써 27이니까 6이 오고 큰 수가 와야 되잖아. 그 다음 뭐가 와야 돼? 4, 6? 제일 큰 수니까 8이 와야 되겠지. 얘가 몇 번째? 28번째가 되는 거야. 4, 6, 8 다음에 이제 뭐가 와야 돼? 4, 6?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단계 작은 거 4, 6, 0 아니지 8 다음에 그 다음 뭐지? 4, 6은 썼고 8 다음에 2네 그치 29번째 됐어요? 이제 그 다음 게 30문제네 그치? 30문제는 뭐야? 4, 6은 똑같고 2보다 작은 수가 얼마 있어? 0 있죠? 4, 6, 0이다 하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거 나오면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 작은 수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 문제를 잘 읽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703번은 뭐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많이 했던 문제인데, 보면 본점이 있는 도시에 5개의 지점이 있답니다. 본점이 이렇게 있고 5개의 지점이 있어요. 지점을 1, 2, 3, 4로 할게. 1, 2, 3, 4, 5 거리별로 이렇게 할게요. 자, 각 지점의 거리를 모두 다르게 설정해놨죠. 본점에 소속된 5명의 직원, 직원을 이렇게 설정까지 해줬습니다.
각 지점의 출장 고려라고 할 때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 얘는 순서가 벌써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 소리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조합입니다. 컨비네이션 C를 써야 된다 알겠지? NCR을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굳이 순서 구별을 할 필요가 없잖아. 뽑아놓으면 알아서 여기 맞게끔 가까운 지점을 A가 가면 되고 맞죠? 그러니까 이 5개의 지점 중에서 몇 지점을 뽑아오면 돼? 2지점을 뽑아오는 겁니다. OC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2하고 4를 뽑았다. 그럼 누가 어디로 A가 이쪽 2에 누가 가는 거야? A가 가고 자연스럽게 A가 B가 가는 거겠지. 나머지 3명도 완벽하게 가야 출장을 가야 이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곱하기 몇 팩 해주는데 3명은 아무 때나 줄을 세워줘야 되겠죠. 3팩이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걸 내가 풀어가서 그런 거지 새로운 딱 유형이 나오면 뭘 써야 될지 감이 상당히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풀 때 그냥 단순하게 답만 가져가면 안 되고 요 놈의 의미가 뭘까 자꾸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야 이 C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단단해진단 말이야. 아까도 의자 문제도 너가 자리인지 의자인지 이것도 솔직히 크게 생각 안 했잖아. 쌤이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 고민도 해야 됩니다. 원래 왜 의자가 다 같은데 뭐 7P이지? 이런 생각도 해줘야 된다. 거기서 7은 의자를 얘기하는 게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마무리 짓고 계속해서 풀어보세요. 시험 치기 전까지 알겠지?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교과서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봐봐. 그거 있었잖아. 그거 모자 문제 알죠? 모자 쓰고 와가지고 걸어놓고 지 모자 안 쓰고 하는 경우에 되겠지, 그치?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 3명일 때는 몇 가지였어요, 쌤? 외우세요. 그리고 잘 그거 하다. 그러면 수영들을 반드시 걸리셔야 되죠. 기억도 안 나면 잘 모르겠다. 수영들 걸리는 겁니다. 4명일 때는 몇 가지가 돼? 5명일 때는. 그렇죠. 이거 암기하세요. 근데 예쁘게 이렇게 주면 땡큐 하겠지만 이렇게 안 줄 수가 있어. 안 줘도 이런 느낌이 든다 하면 이걸로 풀면 돼 알겠지. 대표적인 유형을 한 개 보여줄게요. 4개짜리 함수 개수 구하는 걸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x 정역이 0, 1, 2, 3이야. 자, f가 있는데 x에서 x를 함수래. 근데 첫 번째 조건이 2가지를 만족하고 있대. 첫 번째는 뭐냐면 fn이 n이 아니래. 모든 요 자연수 요 x 값에 대해서 x를 할까? x가 아니래. 그리고 x1, x2가 다르면 요 x1, x2를 얘 원수로 얘기합니다. fx1과 fx2가 다르대. 요런 걸 만족하는 요 f의 함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 0, 1, 2, 3이 있고 또 0, 1, 2, 3이 있어. 함수 개수 구할 거야. 근데 0은 0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0이 갈 수 있는 건 뭐야? 1, 2, 3이야. 근데 얘 봐봐. 얘 1로 갔어. 그럼 1은 또 1로 못 가잖아. C는 G로 못 간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려고 하면 어려워. 이 조건에 맞게끔 너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쉽지가 않단 말이야, 생각이. 근데 이게 뭘 의미하겠니?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답이 9가지야. 왜? 4명이서 모자 쓰고 하는데 G로 못 간대.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모자는 다 쓰고 가야 되는데 4명이서 하는 거라고. 답이 몇 가지야? 9가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같은 내용을 함수 개수 문제로 바꾼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가? 자, 0, 1, 2, 3 해놓고 0은 0을 못 가니까 뭐야? 1, 안 그러면 수영도 그랬지.
자,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0이 대응될 수 있는 건 1 아니면 이 0이 대응될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얼마입니까? 3. 3이죠. 1이 썼어. 1을 썼어. 1대1 대응이니까 1로 가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0, 뭐가 남았어? 2, 3이 남았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0, 2, 3이야. 이렇게 갈 수 있죠. 이해됩니까? 1, 0을 썼어. 그러니까 이거 봤다는 느낌 알겠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지? 9가지다, 이 말이야, 답이. 자, 단적인 예를 쌤이 보여준 거고, 근데 이거 말고도 막 응용해서 똑같은 개념을 응용해서 말을 다르게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런 느낌이 딱 꽂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연결해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쌤이. 자, 잠깐 한 3분간 쉬었다가 요 답지 준 거 있죠, 이거. 요거 풀이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답은 먼저 불러줄게.